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국 성인 모두가 8월 말까지는 2번의 접종을 받게 됩니다. 둘째, BLM 시위에 대한 파텔 내무장관의 견해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셋째, 자의적 구금을 중단하라고 미국, EU, 카나다, 일본 등 58개국이 공동으로 선언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국 성인 모두가 8월 말까지는 2번의 접종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뉴스캐스터 아이린이 전해드립니다. 요즘 하루 40만 명의 영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마트 한콕 보건부 장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8월 말까지는 거의 모든 영국 성인들이 2차 접종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현행 록다운은 영국 전역의 일일 확진자가 1000명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와 같은 감소 추세가 계속되어진다면 4월 초에는 1000명 미만이 될 것이라고 희망적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화요일인 어제 하루 확진자는 1625명이었고 입원 환자 중 코비드-19로 인한 사망자는 799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BLM 시위에 대한 파텔 내무장관의 견해가 격렬한 반발을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캐스터 아이린이 보도해 드립니다. 영국에서 BLM 시위가 일어난 것은 작년 5월 28일이었습니다. 런던 미국 대사관 건물 앞에 모인 20여 명의 인종차별 반대자들이 BLM 배너를 들고 시위를 벌였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숫자가 늘어난 시위대는 폭력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자본가 기업인들의 동상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이 들어간 거리명을 지우고 다시 쓰는 등 시위가 국가 기념탑이나 동상을 부수는 파괴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시위대의 요구도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려고 강력하게 나왔지만 시위가 격렬해지고 길어지면서 구경만 하고 있었고 차라리 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름 내내 시위는 이어졌고 8월이 되어서야 스스로 자지러들었습니다. 9월부터는 2차 록다운이 시작되면서 거리에서 시위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찍힌 CCTV를 바탕으로 기물을 부수고 정부 재산을 파괴한 범법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텔 장관의 견해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LBC 라디오의 닉 패럴이 진행자는 2월 12일 파텔 내무장관과 영상 인터뷰를 하면서 BLM 시위의 동기를 지지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시위를 처음부터 지지하지 않았다. 시위 자체가 끔찍했다. 동기를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파텔 내무장관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동상을 끌어내리고 거리 이름을 지우고 다시 쓰고 그런 것은 역사를 다시 쓰려는 행위이다. 그런 행위들은 역겹기까지 하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BLM 시위에 대한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의 발언이 BLM 지지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시위대들은 자신들의 파괴 행위가 어물어물 적당히 용서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이제 느껴야 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의적 구금을 중단하라고 미국, 유럽연합, 카나다, 일본 등 58개국이 공동으로 선언한 소식을 빅타현 뉴스 애널리스트가 전해드립니다. 개인이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는 것을 뜻하는 자의적 구금이 북한, 중공,
아랍 국가, 동남아시아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등 58개국은 자의적 구금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미국의 소리 방송의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 일본, 캐나다 등 58개 국가 외교부는 15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 실태를 규탄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국가 간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특히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 간 외교에서 거래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의적 체포, 구금, 선고 등은 각국의 우호적 협력과 국제여행, 무역, 상업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 책임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들이 가혹한 상황에 처한 구금과 변호인 접근 거부, 고문 그리고 다른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예방하고 끝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any countries who are endorsing and promoting the declaration do so because they recognize that their own citizens could be subjected to this type of treatment, and too many already are.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자의적 구금은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자의적 구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선언에 대한 폭넓은 지지는 역사가 자기 이익만을 위한 법의 정치적 도구로서의 이용이 아닌 인권과 법의 편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But some countries still do it, and we as a global community have to stand against it. It's time to send a clear message to every government that arbitrarily detains foreign nationals and tries to use them as leverage. This will not be toler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이번 선언은 캐나다가 주도했는데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에 의한 자의적 구금 실태에 대한 우려가 이번 선언의 계기가 됐다고 캐나다 관계자를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정권의 자의적 구금에 의한 미국인 피해로는 지난 2016년 1월 구금됐다가 1년 5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석방된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와 지난 2012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2년 동안 구금된 선교사 케네스 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언론들은 캐나다의 이번 선언 발표가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